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인 젊은 도시가 있습니다. 미사, 위례, 교산까지 신도시들로 채워진 하남시 얘기인데요. 젊은 도시 하남시의 비전을 이현재 시장님과 함께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남시의 시장을 맡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딱 됐습니다. 1년 되셨군요. 네. 네. 하남을 자랑할 만한 그 거리들이 많으시죠? 엄청 많습니다. 네. 네. 한 보따리 풀어봐 주시죠. 네. 우리 하남은 이제 한강이 있고 산이 있고 또 긴 뚝방길이 있어서 우리 4.7km의 모래길도 만들어 놓고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남에서는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그래 4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해서 뭐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문화도시로 가는 축으로 삼고 또 경정장에서는 전국 공연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비오 페스티벌이라고 아주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K-팝 우리 가수들도 뭐 57분인가 오시고요. 네. 또 이제 가을에도 큰 공연도 있고 아주 뭐 하남에 오면은 강, 산 또 건강도 챙기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하남은 원래 그 백제 네. 삼한시대 지역 때부터 우리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백제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도로 시작했던 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위례성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복원이 좀 안 되고 네. 그 자리만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성도 복원하고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일본이 그 백제의 문물을 여기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이 없는데 일본에 만든 성이 지금 존재해서 네. 일부 학자분들은 일본에 가서 보고 오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네. 하남은 또 교통이 발달을 해서 네. 오철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아주 교통이 발달해서 사통팔달을 그렇습니다. 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습니까?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속도로가 5개 지나갑니다. 네. 우리 또 중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등 해서 5개가 지금 운영되거나 또 새로 이제 건설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하철이 이제 5개입니다. 네. 현재 5호선이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강남과 연결하는 그 골드라인이라는 9호선이 28년 개통 예정이고 3호선도 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또 이제 GTX가 이제 그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위례 신사선도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5개 지하철이 되고 있어서 아주 교통의 요지고 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강남에서 가시기에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강남에서 서초역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한 40분. 네. 서초역에서 가면은 대개 2번 내지 3번을 갈아탑니다. 그렇게 해도 40분, 뭐 한 50분이 냅니다. 네. 요즘에는 그 미사리의 조정 경기장도 네. 있고 또 시민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스타필드도 네, 있어서 네. 굉장히 뭐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스타필드가 아마 수도권에서 제일 크고 네.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연간 한 네. 2천만 명이 오고요. 네. 또 경정장에도 여러 가지 놀러 오시고 관람 오시는 분들이 사람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 자동차 대수로 하면 185만 대 정도가 1년에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렇죠. 방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 또 네. 이현재 시장님을 이렇게 말씀하면 떠오르는 그런 네.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신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빨간 운동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빨간 운동화. 지금도 그 빨간 그 운동화 줄이 있고 네. 파란 운동화 줄이 있는데 빨간 운동화는 어떤 사연입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저 빨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아주 이동이 편하고 그래서 운동화를 신어서 빨간 운동화를 계속 신었는데 이제 작년에 시장이 당선되고 보니까 아우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다른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 중립해야지 빨간 거 신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래 이제 하얀 운동화로 바꿨어요. 네. 아 바꿨더니 딴 사람이 빨간 거 막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브랜드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허.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빨간 거 한쪽, 파란 거 한쪽을 신을까 그랬는데 그건 너무 튄다고. 그래 이제 국회의원 어느 분하고 또 좀 조언을 구했더니 끈을 한번 매봐라.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끈, 파란 끈이고 네. 저는 뭐 나라 사랑하는 태극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아, 봐주시는 분들이 또 화합이라고 해석해 주셔서 저는 좋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네. 이제 새삼스럽게 아주 좋아 네. 보이는 그런 운동화입니다. 실제로도 되게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봉사왕이라고. 아, 뭐 타이틀을- 왕까지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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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13년이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소통을 하려면은 봉사가 제일이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선출직을 되다 보니까 그 젊은 엄마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통 안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통 안내를 해서 1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기니까 왜 여기 와서는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도시에서는 지금 한 4년 정도. 그러더니 최근에 또 신도시가 생겼는데 아이고 우리도 와서 해달라. 네. 그래서 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한다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초대하면 간다. 네. 그랬더니 또 다른 신도시에서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우리 가밀 신도시라고 떨어져 있는 데서 계속 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겠다 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통봉사를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됐어요. 그때도 교통봉사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그 다음 날 교통봉사 날인데 선생님들이 10만 원씩 걸었다는 거예요. 야, 국회의원 됐으니까 안 올 거야. 아니야, 올 거야. 라고 해서 10만 원씩 걸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제 제가 국회의원에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또 공교롭게 교통봉사하는 날인데 솔직히 어제 저녁에 개표 결과에 선거 떨어지고 아침에 나가니까 뭐 기분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정해진 날짜니까 전 뭐 하여튼 교통봉사를 가능한 한 안 빼먹고 13년 동안 계속 정해진 날에 가는데 가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오더니 어제 떨어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적이 있고 신도시 한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공원을 걸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서 저 실례 좀 하는 누구죠? 그러니까 저 창우초 졸업생이에요 그러는 게 제가 창우초등학교에도 봉사 창우초등학교 그러는 거예요. 1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학생이 커서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아주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학교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아침에 편지를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게 무슨 편지인가 하고 가서 읽어봤더니
우리 의료회에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시민들과의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신다는 얘기인데 네. 평소에도 그 시장이란 자리가 증명하는 자리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네. 뭘 증명하신다는 건가요? 시장은 선거를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리고는 뭐 그게 약속을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정치 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서 평가받아서 제가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결과를 실적을 인정받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민을 대변자이면서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다는 것을 입증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시민의 복지 향상에 삶의 질에 플러스 되도록 하는 역할이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장님께서 과거 네. 공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갖추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제3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부에도 계셨고 네네. 또 중소기업청장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제일 중소기업 청장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속세입니다. 네. 지금 상속이 아버지에서 아들한테로 넘어가면은 상속세율이 50%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주주에게는 10% 할증이 붙어서 60%입니다. 60%를 상속세 내고 나면은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회사를 매매하든지 부도 처리를 해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상속세 감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데 상속세 감면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우선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가업승계다. 가업승계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네. 가업승계다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청장할 때 만들어서 네. 이제 네. 2008년서부터 이제 시행해 오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가장 호평을 받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하남시에서 가장 필요한 이 정책은 최근에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그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에 4개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네. 4개의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당초에는 자족도시 만든다. 자족도시라는 건 그 도시 안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부가 말만 하고 이걸 자족도시가 안 되게 했어요. 자족도시 되려면은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집만 쫙 쪄놓고 그냥 도시를 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서울로 광화문을 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보통 우리가 출퇴근의 한계 시간이 대개 한 59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1시간, 심한 경우는 1시간 반 걸리니까 아주 이건 정말로 지옥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도시 안에서 적어도 절반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나는 다른 걸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강 가깝고 여러 가지 물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도시로 가자. 그래서 세계적인 한 2만 명 들어가는 우리 이 K-팝 공연장 또 세계적인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이런 스튜디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1,000평 정도 대규모 그런 스튜디오 만들어서 우리가 K컬처의 중심 도시로 가겠다 해서 그 사업을 쭉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일자리가 한 3만 개, 국내의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역 경제에 크게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 3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컨텐츠 허브로 또 문화도시의 모습으로 하남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어떤 시설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 관련한 규제들을 거기는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들이 있고 할 텐데요. 네.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푸신다는 얘기인지요? 우리 한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K-팝 공연장을 하고 네. 또 세계적인 영화 촬영 스튜디오. 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스튜디오가 많아서 뭐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로 생각하는데 이 스튜디오는 실내 공간이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네. 되는 것. 그 대개 세계적으로 유명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영국의 셔퍼턴이라는 스튜디오가 있고 예. 또 디즈니가 스카이워커 사운드라고 이제 미국에 있고 호주에 또 하나가 있고 그런 것을 4번째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를 우리 하남에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 산업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여만 평의 이런 복합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일자리가 한 3만 개 되고 관광객이 한 1,000만 정도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 전문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보니까 뭐 테마파크도 굉장히 첨단 테마파크를 그렇습니다. 만들고 또 콘서트홀도 하고 네. 아카데미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을 네, 복합 시설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문제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경정장 뒤에 섬이 있는데 미사 아일랜드라고 네. 이름을 붙였는데 네. 여기 한 80만 평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일부를 활용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물 규제가 환경 등급이 1, 2등급지라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는 불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한 10개월 동안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으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족 도시가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를 아무것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에 4개 신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가구 수로 보면 65%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이렇게 출퇴근 어려움을 한 60%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셔서 총리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이제 이 규제가 마침에 해제가 개선이 됐어요. 이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환경 1, 2등급지라도 수질 오염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 이게 확정이 돼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가장 큰 이 규제가 이제 풀렸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3억 원들 확보해서 문광부 예산에 반영돼서 문광부에서 이제 그런 용역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증권에서 3조 5천억, 2천억은 직접 투자, 3조 3천억은 금융 참여. 그래서 3조 5천억의 금융 참여 의향서를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남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한 인프라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우선 하남에는 좋은 입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입지인데 그래서 우리 하남에는 우선 교산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200만 평 되는데 20만 평의 그 기업을 위한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첨단 기업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은 뭐 단순히 그냥 물류 집배송하는 거는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뭐 선호하지 않고 첨단 기업 정도가 들어오고요. 또 우리 검단산 자락에 그 캠프 콜본이라고 미군 부대가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한 7만 6천 평 됩니다. 여기도 아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입지도 작년에 국방부랑 MOU를 통해서 우리가 하남시 도시공사가 하겠습니다만 매입하는 방향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그린벨트 푸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사 아일랜드가 한 80여만 평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 입지를 좋은 위치가 좋으니까 입지를 좀 잘 공급을 해서 기업이 오게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도시가 발전되고 지역이 국가가 발전되면 그래도 뭐냐도 기업입니다. 기업이 올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 하남의 기업이 하면은 성공한다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업 지원 조례를 하여튼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로 가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능한 한 좀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기업이 오면은 올 때는 환영하는데 관리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를 큰 기업들은 하나씩 지정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지원을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청 안에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제 사무실보다 더 좋게 의자도 좋고 다 만들어 놓고 시의 의견이 있다든지 뭐 중앙에 문제가 있다면 오셔서 거기서 상담하고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몇 개 기업을 맡아서 직접 제가 도와드릴 부분을 심부름을 해서 하남에서 기업하면 성공한다 하는 그러한 하남시가 돼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 되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하남시에 저기 사무실을 내고 뭐 여러 가지 거점을 만드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투자 유치단 하면은 이제 그 지역 분들로 많이 구성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투자 유치하려면 서울에 있는 큰 기업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서울에 많은 이러한 그 정보나 인맥이 필요해서 21분인데 17분 정도가 하남 순수하게 하남에 계시는 분은 3분만 하고 18분을 전부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분.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국토부의 차관이나 차관보 국장 하신 분들, 산업부의 차관보 하신 분들 둘, 또 기재부에서도 또 그 1급까지 하신 분, 또 국책연구기관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린벨트를 환경 1, 2등급지도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그 핵심은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쭉 그 어려운 문제들을 쑥쑥 풀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쑥쑥은 안 했지만 어렵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하남의 또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주 젊은 도시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그 낮다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남시가 전국 인구 증가율 세 번째고 3040 인구 증가율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40.6세. 그래서 정말로 젊은 도시고요. 젊은 도시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젊은 도시니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시장 되면서 청년 명예시장을 뽑았습니다. 네. 공모해서 청년 명예시장을 뽑고 청년 특보단을 만들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문제는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수렴을 하자. 그리고 시에서는 청년 일자리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 하나 만든다고 청년 일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 위한 정책을 하자. 예를 들면 시에서 뭐 공공구매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청년을 많이 쓰는 데는 가점을 줘가지고 청년을 많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막 하는데 요즘 이게 조금 모순된 게 시골에는 빈 교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도시에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갈래도 학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미사강변 신도시 같은 데에는 중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4년간 뭐 주민하고 지자체 교육청하고 논란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서 제일 먼저 1호 결제가 과밀학급 TF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밀학급 TF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5년 후 만들어져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25년에는 개교를 목표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뭐 교육청에서 얘기하지만 25년을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도시계획 바꾸고 중앙투자심사의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여하튼 정시에 아기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특별시라는 그 별명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아동을 위해 했길래 그 도시 브랜드의 1번 결정하는 1번이 보육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도시 브랜드에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주기별로 각종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출산 장려금을 5명째는 2천만 원씩 줍니다. 네. 근데 요즘 누가 5명 애 낳겠느냐 그러는데 벌써 금년 들어와서 2분이 그런 저희들이 네. 손달식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도 50만 원씩 드리던 걸 7월부터 이제 100만 원씩 드리고 초등학교 가면 요즘 그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 학교 보안관을 원하는 초등학교에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등교하는데 안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명 스쿨존이라고 학교 앞에를 하여튼 뭐 어린이들이 등교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특히 밤에 아플 때 그냥 부모님들이 애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3개의 병원을 지정을 했어요. 해서 24시간 비상의 응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좀 눈을 떠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 좀 많이 가라 해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투어를 시킵니다. 투어를 가서는 꼭 그 학교에서 밥을 한번 먹어봐라. 그럼 밥 먹으면서 아우 나도 오고 싶어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제 삼성, 현대차 같은 데도 투어를 시켜서 눈높이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리틀락시하고 자매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틀락시하고 금년에 한 20명을 교류하자. 그래서 거기 20명 오고 우리 20명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눈을 좀 띄워줘 가지고 세계적인 인재가 하남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래서 아동 특별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미진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해관도 짓는데 어린이 해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잘 짓다는 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해관도 규모는 뭐 제일 크진 않지만 내용 면에서 최고로 만들 거고 또 어린이 전용 도서관도 만드는데 이거는 영어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언어 같은 거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듣고 우리 전에 유엔 사무총장 하신 반기문 총장님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제일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애기들 얘기는 안 들린대요. 들리는 음대가 있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언어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같은 것도 아예 영어 전용 도서관으로 해서 글로벌 인재를 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언론사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정 운영을 잘한다 하는 게 67.6%라고 하고요. 또 시정에 대한 만족도도 53% 나왔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리얼미터가 조사할 때도 그 당시는 시정 운영을 잘한다는 게 67.2였는데 뭐 조금 올랐지만 뭐 사실은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께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하남시로 네.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많이 오십니다. 실제 또 우리 하남시는 강남과 경쟁을 하겠다. 네. 강남처럼 강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던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직자가 역량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 공직자 역량을 키워서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역량을 키우는 것, 또 시민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열린 시장실도 하고 이동 시장도 소통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뭐 강남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이 강남을 뭐 최고라고 보니까 저는 목표를 분명히 하자. 그래 우리 하남시 슬로건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그래서 강남과 경쟁하자. 그래서 목표를 강남에 맞춰서 모든 걸 맞춰서 해라. 설사 강남에 맞춰서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강남과 똑같이 해서 뭐 그거는 뭐 실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양재천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양재천 가면 쑥 우거지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나무에다가 네임택을 달았더라고요. 이름표를 달았는데 어느 아파트 또 어느 아버지 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 이번에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호수공원에 벚꽃나무를 쫙 심고 거기다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이름 달을 사람 신청하라고 그래서 전부 이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여하튼 행정 서비스 모든 것을 강남에 맞춰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이제 강남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강남 위에 하남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남 위에 하남이 되려면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시민들 또는 시 당국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 우리는 이제 시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세금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이 와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하남시 예산이 1조인데 우리 이 법인 지방소득세가 339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화성을 보니까 7,400억 돼요. 우리의 20배가 넘어요. 강남은 보니까 한 뭐 1조 4천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거의 한 뭐 4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강남이 그래서 잘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업을 모셔오겠다. 이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모셔오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업을 모셔와서 사업에 성공하도록 모시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이 와서 비즈니스 하려면 아까 이제 하남시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글로벌 나가는데 우리 국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트라하고도 MOU 맺어서 외국에 시장 개척 간다 그러면 코트라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의 전체 모여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하고도 우리 김규문 회장님이 또 전에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하고도 해서 또 거기에 일자리 구하는 사이트도 우리 이용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협조 요청하고 또 중소기업 유수한 중소기업을 많이 모셔오려고 그런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투자유치단이 아주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사람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기업 지원과 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치해서 그런 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고 1:1 매치해서 지원하고 거기 우리 IR 자료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시장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써놓습니다. 네. 문제 있으면 바로 시장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하여튼 하남에 오시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그러한 하남시가 되도록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하남을 둘러싼 환경 규제, 네. 수자원 규제를 이제 푸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도권 정책을 펴왔는데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게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분산 정책을 쓴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84년도에 수도권의 인구가 42%였습니다. 점점점 늘어서 매년 늘어가지고 지금 50.5%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서울의 인구는 수도권 정책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서울 시내 인구는 줄었어요.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940만이 줄고 1,000만이 안 되던 경기도 인구가 1,360만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 인구 억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도권 인구는 점점점 늘었어요.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 신도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빈 공간 생기니까 자꾸 시골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이 그린벨트 제도도 영국 제도를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도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런던, 파리, 동경 다 이제 수도권 규제가 없어졌어요. 새로 현상에 맞게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나가서 이제는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으로 안 가고 수도권 규제하면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의 기업이 나간다는 것은 일자리가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할 기업은 수도권에서 하게 해주는 것이 국가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지 않습니까? 3만 5천 불이 2018년에 3만 불이 넘어가지고 5년째 계속 3만 불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아일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라는 데가 면적은 우리 국토의 남한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1인당 GDP가 뭐 한 10만 불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세계적인 기업이 다 인센티브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면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이 많이 오도록 해서 무조건 수도권이니까 안 되고 이러한 정책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독도시 한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보면은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인구가 과밀 억제권역이 규제가 제일 강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신도시에 가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그럼 기업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신도시 과밀 억제권역에 신도시만이라도 거기에 성장 권력권역을 만들어 성장 관리권역을 만들어서 좀 기업이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뭐 공원 물량을 주는 게 있습니다. 공원 물량을 주어서 요 신도시 아니래도 정말로 자족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이 가까운 우리 수도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네. 네. 멀리 가서 뭐 교통 문제도 있고 뭐 쉽지도 않은 인프라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네. 환경 문제의 중요성만큼이나 네.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하고 소통을 다각적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이루어드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그 행안부에서 주는 민원 우수기관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무총리 상도 받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그 질은 국민이 필요한 그러한 데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뭐 2, 3일 공무원 일 안 해도 우리 시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출장비 끊어서 강남이고 어디고 제일 좋은 데 갔다 와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는 그 배낭여행, 외국 배낭여행을 싱가포르, 일본을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실제로 뭐가 좋은지 한번 경험을 해봐라. 가서 이런 얘기. 보고 와라. 네. 보고 경험하고 와라. 돈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본하고 싱가포르를 가도록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금년에는 그 외국 가는 걸 이제는 확 터가지고 결제 소리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네. 아니 스페인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스페인을 왜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 재래시장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가서 재래시장 우리 같은 재래시장이 틀린데 네. 또 어떤 분은 또 오스트리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로 가서 이건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나 여하튼 그 자체로도 가서 오스트리아 가면 또 새로운 문화가 있으니까 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게 학습이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확실한 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또 역량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쉽게 하면 뭐 그 학습 좋은 말로 학습도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평생 학습을 잘 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의 240개 지자체에서 1등을 해서 교육부가 하는 1등을 해서 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하남 시민들의 교육 수준 네. 굉장히 높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감동적인 편지를 한번 받았는데 이게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이에요. 네. 그래서 뭐 70이 넘어서 평생학습관 가서 글을 배워서 눈 떠졌다고 편지를 깨알처럼 써서 2장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 편지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학습을 해서 우리가 글을 배워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우리 시장실 안에 보드에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을 하시기 전에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직으로 봉사를 하신 셈인데 굉장히 네. 인기가 높으시겠군요. 이거 뭐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시민들께서 뭐 잘 봐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지금 뭐 시민들께서 뽑아주셔서 현재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다른 게 국회의원 하면은 대개 정부 부처 사람들 뭐 저 장차관께도 이렇게 연락하면은 대개 소통이 되거든요. 만나고 또 대개 그 국장이나 실장들은 만나기가 쉽거든요. 시장이 되고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전부 상전인 거예요. 만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국무총리님을 한번 예방하려고 전에 모시고 해서 다른 분이 아이고 뭐 이현재 잘하려니까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 보고 총리실에 전화 좀 해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리실에서 이제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이 아마 비서가 답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감히 총리 만날 생각을 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튼 국회의원이 좋구나 시장 되니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분들도 기초단체 모든 행정은 기초단체 240여 개 시장 군수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피드백해서 그거를 정책화해야 되는데 저도 중앙부처에서 뭐 오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현장 바닥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초단체장하고도 좀 소통을 원활히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나갈 거 아니냐.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018년에 3만 불이 넘어서 지금 3만 5천 불에서 지금 5년째 있거든요. 이런 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데는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국회의원 때는 잘 만나주다가 똑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 현재는 시장에 있으니까 이거 뭐 시장이라고 기초단체장이라고 이게 참 뭐 만나기도 어렵고 한 이러한 우리 행정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펼쳐야 될 정책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하튼 좋은 기업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서 하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에 제일 우선이 되고요.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K-팝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K-팝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우리가 K-컬처 중심의 문화 산업을 키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남이 친환경적인 한강이 있고 산이 있고 좋은 환경과 연계돼서 우리가 문화 산업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이제 버스킹 공연도 해서 뭐 요즘 뭐 홍대가 제일 유명하던데 홍대보다 더 유명하게 그 저 미사역 거리를 미사역 인근을 이렇게 그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경정장에서는 아주 큰 전국적인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어 축제 하는데 뭐 많은 한 10만 명 오셨다고 그러는데 하고, 또 9월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톱 우리 이 가수들이 와서 그런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연을 금년에도 몇 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문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해서 이 K컬처의 메카가 돼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하남시가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또 항상 최선을 다해라. 저는 그거를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나면은 결과가 안 좋더라도 후회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쁜 결과가 오면은 그때 일할 걸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들 인생에 있어서는 기회가 3번이 온다. 3번을 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못 잡으면은 뭐 보통 인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는 것은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왔을 때 그때 하면 늦는 거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가면은 답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최선을 다해라, 항상 현장을 봐라 하는 것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하남 시민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만들겠다는, 그리고 아동을 위한 도시, 또 교육이 우선인 도시. 그래서 앞으로 강남이 부럽지 않은, 강남보다 더 잘 사는 도시가 되겠다는 하남시의 이현재 시장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